60세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이렇게 살 겁니다. 박영창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80세인 지금 내가 60세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그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 자신이 너무 바쁘게 살아온 삶에 대해 후회하고 있었다. 그는 항상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집중하고 남을 위해 살아온 삶에 몰두해왔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향기노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팁과 조언을 드리는 향기노후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향기노후 채널에서 제공하는 유익한 콘텐츠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향해 함께 걸어가요. 만약 60세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살겠다. 박영창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80세인 지금 내가 60세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그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 자신이 너무 바쁘게 살아온 삶에 대해 후회하고 있었다. 그는 항상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집중하고 남을 위해 살아온 삶에 몰두해왔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60세로 돌아간다면 우선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남을 위해 쓰면서 나를 위한 시간을 놓쳤다. 그가 돌아보며 깨달은 점은 결국 행복한 삶은 나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박 씨는 60세로 돌아간다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만들 것이다. 그는 매일 아침 10분간 명상을 하고 조깅을 하며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것이다. 그는 또한 가족과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직장과 사회적 책임에 의해 자주 미뤄졌던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내가 더 이상 바쁘게 살지 않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여유로운 삶을 살겠다. 그는 더 이상 미래의 목표만 쫓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대신 그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삶을 실천할 것이다. 남을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삶으로 박 씨는 언제나 가족과 사회를 위한 삶에 헌신했다. 그는 젊은 시절 직장에서 인정받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늘 남을 위해 살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돌아볼 여유도 없이 살아왔다. 그는 그런 삶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할 것이다. 더 이상 남을 위해만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박 씨는 가족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자기 자신을 놓쳤다는 사실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박 씨는 60세로 돌아간다면 우선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매일 갖기로 결심했다.
취미 활동을 시작하고 여행을 떠나며 자신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만들 것이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일상 속에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할 것이다. 그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기만의 여유로운 순간을 즐기기 위해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다짐했다. 박 씨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더 이상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고 믿게 되었다. 그는 남을 위한 삶만큼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할 수 있다. 더 이상 남을 위한 삶만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박 씨는 늘 돈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왔다. 젊은 시절 그는 경제적 안정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었다. 그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이나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다. 그의 목표는 부유해지는 것, 사회적 위치를 얻는 것이었고, 그 모든 것이 그의 삶의 최우선 과제였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는 점차 돈보다 중요한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다. 만약 박 씨가 60세로 돌아간다면 그는 돈보다는 삶의 질을 중요시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는 이제 사회적 인정이나 경제적 성공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돈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행복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더 이상 물질적 성공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을 바꾸기로 했다. 그는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기보다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지기로 했다. 그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기로 했다. 돈은 삶의 일부분이지만 인간 관계와 자기 만족이 그에게 있어 더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다. 박 씨는 이제 더 이상 물질적 성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깨달았다. 행복은 내가 무엇을 가지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느끼느냐에 달린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돈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여유를 우선시하는 삶을 살 것이다.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박 씨는 젊을 때 건강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회사 일, 가족의 책임, 경제적 안정을 우선시하며 살아온 그에게 건강은 늘 뒤로 미뤄졌던 문제였다. 그는 일을 하면서도 늘 체력의 한계를 느끼며 살아갔다. 밤 늦게까지 일하고 불규칙한 식습관과 스트레스로 몸은 점점 지쳐갔다. 그러나 박 씨는 그것을 그저 나이 들매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생각하며 건강 관리에 투자하지 않았다. 그가 진정으로 깨닫게 된 것은 건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사실이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진리. 그것이 바로 박 씨가 60세로 돌아간다면 실천하고 싶은 첫 번째 결심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건강을 미룰 수 없다고 다짐했다. 박 씨는 건강을 챙기는 일이 단순히 체중을 조절하는 것,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운동을 하기 싫다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미루지 않기로 결심했다. 박 씨는 60세로 돌아간다면 매일 아침 30분 산책을 시작할 것이다. 그는 운동이 일상의 일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후 자연을 느끼며 산책을 시작할 것이다. 박 씨는 산책을 하며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하루의 시작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가 깨달은 것은 운동이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만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일이라는 사실이었다. 산책을 통해 그는 하루의 목표와 희망을 다시 점검하고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박 씨는 식습관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젊을 때 박 씨는 자주 패스트푸드를 먹고 과식하며 기름진 음식을 즐겼다. 하지만 이제 그는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유지하고 저염식을 실천하기로 했다. 매일 아침에는 녹차와 신선한 과일로 아침을 시작하고 점심은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먹으며 저녁은 가벼운 샐러드나 수프로 마무리한다. 박 씨는 식습관을 꾸준히 관리하면서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등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박 씨는 이제 음식이 그의 몸을 돌보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몸과 마음을 위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는 식사를 정해진 시간에 균형 잡힌 메뉴로 하며 음식을 먹을 때도 천천히 소화가 잘 되도록 음미하며 먹기로 했다. 또한 그는 가공식품을 피하고 신선한 재료로 조리한 음식을 즐기기 시작했다. 음식을 통해 내 몸을 돌보자고 다짐한 박 씨는 더 이상 불필요한 간식이나 과도한 당분을 섭취하지 않기로 했다. 박 씨는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을 쓰기로 했다. 그는 일과 일상 속에서 느끼는 긴장과 압박감을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명상과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박 씨는 매일 5분씩 깊은 호흡을 하며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소홀히 하지 않기로 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 씨는 정신적 안정이 신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박 씨는 60세로 돌아간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받기로 했다. 그는 과거에는 건강검진을 미루거나 귀찮아했지만 이제는 자기 건강을 관리하는 일이 자기 삶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매년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며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대응할 것이다. 박 씨는 미루지 않고 건강을 관리하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고 있다. 박 씨는 자기 건강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며 앞으로의 삶에서 건강한 노후를 위해 꾸준한 운동과 좋은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를 일상 속에서 실천해 나갈 것이다. 그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며 자기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 내가 건강해야 내 가족도 행복하고 나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박 씨는 매일 자신을 돌보는 삶을 실천하기 시작할 것이다.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웃는다. 박 씨는 젊을 때부터 큰 목표와 성취에 집중하며 살아왔다. 그는 성공과 사회적 인정을 추구하며 바쁘게 살아왔다. 그에게 있어 행복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달려 있었고, 이를 이루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다. 큰 성취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 작은 행복이 더 큰 의미와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큰 목표만을 추구하지 않겠다. 대신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찾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내일의 성공에만 집중하지 않고 오늘의 기쁨을 놓치지 않기로 했다. 박 씨는 매일 아침 햇살을 맞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을 행복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아침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자연의 변화를 느끼고 그 안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했다. 이렇게 간단한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쳤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그는 더 이상 매일을 지나치게 바쁘게 보내지 않기로 결심했다. 박 씨는 또한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행복을 느끼기로 했다. 그동안 일 때문에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던 것을 후회하며 그는 이제 더 많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는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간단한 게임을 하며 웃음과 대화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다. 박 씨는 이렇게 가족과의 시간을 통해 소소한 기쁨을 더욱 깊게 느끼게 될 것이다. 박 씨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그는 예전처럼 바쁘게 살면서 친구들과의 만남을 미뤄왔던 시간이 아쉽게 느껴졌을 것이고, 그는 이제 친구들에게 더 자주 연락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을 것이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내가 행복을 찾는데 큰 힘이 된다. 그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거나 함께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며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키워나갔다. 그 과정에서 박 씨는 진정한 행복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소소한 순간들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박 씨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취미 활동을 통해 자기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예전에는 일과 가족에 치여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지만 이제는 매주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자기만의 여유를 즐기기로 했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내가 진정 원하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은 박 씨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박 씨는 또한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즐기기로 했다. 그는 자연 속에서의 시간이 마음을 치유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매주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자연의 소리와 자연을 느끼는 시간을 통해 심신을 안정시켰다. 그는 자연 속에서의 작은 변화들을 느끼며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깨달았다. 자연은 내가 찾고 있던 모든 답을 가지고 있었다. 박 씨는 이제 자연 속에서 평온한 마음과 작은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박 씨는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고 매일 그 속에서 기쁨을 느낀다. 그는 이제 큰 목표나 성취보다는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일의 작은 행복이 쌓여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박 씨는 더 이상 미래의 성취만을 목표로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며
소소한 기쁨을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속에 있다. 박 씨는 이제 자기 자신과 가족, 친구, 자연에서 행복을 찾고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간다. 그는 더 이상 큰 목표에만 몰두하지 않고 매일의 작은 행복을 온전히 즐기는 삶을 살기로 했다. 용서가 주는 자유. 박 씨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상처와 미움을 겪었다. 가족 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불만과 친구와의 오해 등 그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왔다. 젊을 때 그는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곱씹으며 그 사람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그것이 자신의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복수와 보복을 통해 자신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썼고,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너무 가혹하게 대했다. 하지만 박 씨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이 미움과 분노가 내게 무엇을 주었을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만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는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 용서가 무엇인가? 왜 나는 항상 용서를 하지 못하고 계속 아파하고 있는 걸까? 그는 더 이상 미움과 분노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박 씨는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박 씨는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용서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잘못이 나를 계속 얽매이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은 박 씨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그 사람에게 남겨두지 않기로 했다. 그는 용서를 통해 자유로워지고 자기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박 씨는 용서하는 과정을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는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마음 속에 상처가 남고 그 상처가 자신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잘못이 나의 삶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 씨는 그런 생각을 하며 미움을 풀어야만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로 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했던 것, 자기 자신을 탓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고 싶었다. 박 씨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자책하며 살아왔던 많은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 너무 많은 죄책감을 느끼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죄책감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시간을 갖기로 결심했다. 나는 누구보다 내 자신에게 친절하고 용서할 자격이 있다. 박 씨는 그동안 자기 자신을 너무 비판하고 자기 자신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우며 살아왔다.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법을 배우기로 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임을 깨달은 박 씨는 매일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박 씨는 또한 타인을 용서하는 법도 배워야 했다. 그는 과거의 상처와 미움을 풀고 타인에 대한 용서를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잘못이 계속 나의 마음을 괴롭히고 결국 내 인생을
제한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다. 박 씨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박 씨는 이제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 용서는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자유를 주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용서를 통해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상처를 끌고 다니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잘못이 내 인생을 계속 지배하게 된다. 용서를 통해 나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박 씨는 용서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용서하는 것이 힘들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나는 내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용서를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에게 용서는 단지 한 번의 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속적인 과정이었으며 매일 자신을 치유하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일이었다. 박 씨는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미움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그는 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내가 나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면 나는 더 이상 상처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그때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용기. 박 씨는 젊었을 때 나이를 먹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젊을 때에 자신의 체력과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나이가 들면서 생길 변화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체력이 떨어지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의 색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늙어가는 것을 자신이 불안해하는 이유라고 생각했다. 그는 젊은 모습을 유지하려고 항상 운동을 하며 피부 관리와 체형 유지에 많은 시간을 썼다. 하지만 박 씨는 나이가 들면서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동안 젊음을 지키려는 집착이 나를 지치게 했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러운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데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는 그런 생각을 하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박 씨는 나이가 든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자연스러운 나이 듦을 존중하며 살아가기로 했다. 그는 노화를 부정하거나 거부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기회로 삼기로 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그 안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박 씨는 이제 나이 듦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체력의 변화, 피부의 변화, 머리카락의 변화에 대해 이제 더 이상 부정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오히려 그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아끼기로 결심했다. 그는 내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야말로 경험과 지혜가 쌓이는 과정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박 씨는 이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는 체력의 한계나 외모의 변화에 대해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인정하고 그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기로 했다. 내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나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박 씨는 자기 나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나이에 맞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는 이제 나이가 든다고 해서 무력감이나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즐기기 위해 필요한 체력 관리와 정신적 안정을 동시에 챙기기로 했다. 그는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고 정신적 건강을 위해 긍정적인 사고를 실천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삶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박 씨는 또한 나이 듦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변화도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는 사회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립감과 편견을 깨기 위해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들면 할 수 없다는 편견에 갇히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그는 자기 나이에 맞는 활동을 즐기며 자신에게 적합한 취미와 여가 활동을 찾아갔다. 그는 자원봉사를 하거나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며 사회적인 역할을 더 많이 하기로 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 씨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기 나이에 맞는 도전을 찾아가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는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배우며 나이를 즐기며 살겠다. 이제 박 씨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며 자연스럽게 나이 듦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 박 씨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알게 되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을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길이다는 깨달음을 얻은 박 씨는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활기차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박 씨는 이제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것이 단순히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그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경험과 지혜가 쌓이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나이 듦이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의 시작이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 박 씨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주저하고 망설인 순간들이 많았다. 그는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떠올리며 그때마다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행동을 미뤄온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때 내가 용기를 냈다면 지금은 달라졌을까? 박 씨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60세로 돌아간다면 그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용기를 믿고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다. 박 씨는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 매일 조금씩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는 선택을 실천했다. 그는 과거의 실패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을 새로운 도전으로 바꾸기로 했다. 예를 들어 그는 과거의 직장에서의 실수나 실패를 돌아보며 그것이 성공을 향한 과정이었다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실수는 더 나은 선택을 위한 교훈이다. 그는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에서 배울 점을 찾으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게 되었다. 박 씨는 이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작은 용기 있는 선택을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결단을 내리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동안 그는 결정을 미루고 두려워하며 기회를 놓쳤던 경험이 많았다. 예를 들어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여행을 떠나는 것이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고 미뤄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이제 박 씨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 씨는 60세로 돌아간다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늦게 시작했다고 후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과거에 미뤄두었던 꿈을 추구하기로 했다. 그는 예전처럼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전하기로 했다. 어떤 선택이든 지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 씨는 더 이상 나이가 많아서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다. 박 씨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결단을 내리며 기회가 오면 바로 도전하고 실행에 옮기는 삶을 살기로 했다. 박 씨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현재를 더욱 충실히 살아가기로 했다. 그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선택을 하기로 다짐했다. 예를 들어 그는 여행을 가고 싶다면 일정을 짜서 바로 떠나기로 했다. 지금 이 순간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자신에게 말하며 지금 해야 할 일을 즉시 시작하기로 했다. 박 씨는 과거의 두려움과 망설임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그는 더 이상 기회가 자기 앞에 나타날 때 주저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지금이다. 박 씨는 이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용기 있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 박 씨는 이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기 자신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내며 용기 있는 선택을 실천하고 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간다. 두려워할 시간은 없다. 지금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박 씨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히지 않고 미래의 두려움을 현재의 용기로 바꾸며 자기 삶을 당당하게 살아간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행복. 박 씨는 젊을 때부터 큰 목표와 성취에 집중하며 살아왔다. 그는 직장에서 승진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것이 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는 성공을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기쁨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는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목표 달성에만 쏟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바쁘게 살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놓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이제 더 이상 큰 목표에만 몰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큰 성취만큼 작은 행복에 더 많은 가치를 두기로 했다. 그는 이제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기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속에 있다는 깨달음을 얻은 박 씨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박 씨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작은 행복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피곤함과 불안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대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창문을 열고 새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맞이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기로 했다. 그는 아침마다 잠시 명상을 하며 자기 자신에게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면 가장 행복할까? 이 작은 질문이 그의 하루를 기쁨으로 채우는 시작이 되었다. 박 씨는 또한 하루를 보내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그는 이제 하루를 바쁘게 흘려보내기보다는 각각의 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살기로 결심했다. 예를 들어 그는 식사를 할 때 더 이상 서둘러 먹지 않고 음식을 음미하며 천천히 먹었다. 이 음식을 통해 내 몸에 좋은 에너지를 채우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하나하나의 작은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겼다. 그는 식사를 할 때가 아니라 걸어가는 길, 버스를 타는 순간,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행복을 찾기 시작했다. 박 씨는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기로 했다. 그는 과거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항상 일의 압박 속에서 부족하게 느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다. 가족과의 작은 대화 한마디, 함께 걷는 산책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며 그는 이제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소풍을 가거나 함께 저녁을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기로 했다. 그가 깨달은 것은 가족과의 시간이 나에게 주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박 씨는 친구들과의 만남도 더 많이 가지기로 했다. 그는 예전에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미루거나 바쁜 일정을 핑계로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쳤다고 느꼈다. 이제는 친구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다. 그는 매주 친구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옛날 얘기를 꺼내며 웃고 즐기기로 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았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더 많이 웃고 행복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큰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취미 생활을 통해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결심했다. 박 씨는 예전처럼 일에 치여서 자주 자기 취미를 미루고 살았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꼭 갖기로 했다. 그는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으며 자신만의 여유로운 순간을 만들어 갔다. 이제는 나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 안에서 행복을 찾겠다는 다짐을 하며 박 씨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졌다. 박 씨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산책을 할 때마다 공원에서 나무를 바라보며 자연 속에서 기쁨을 찾았다. 그는 자연의 소리, 바람의 향기, 햇살의 따뜻함을 느끼며 이 모든 것이 내게 주는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연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찾으며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알게 되었다. 자연은 내가 찾고 있던 모든 답을 가지고 있었다. 박 씨는 이제 자연 속에서 평온한 마음과 작은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박 씨는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고 매일 그 속에서 기쁨을 느낀다.
그는 이제 큰 목표나 성취보다는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일의 작은 행복이 쌓여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박 씨는 더 이상 미래의 성취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기로 결심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속에 있다. 박 씨는 이제 자기 자신과 가족, 친구, 자연에서 행복을 찾고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간다. 그는 더 이상 큰 목표에만 몰두하지 않고 매일의 작은 행복을 온전히 즐기는 삶을 살기로 했다. 소중한 시간을 통해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박 씨처럼 작은 변화에서 큰 기쁨을 찾고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매일 어떤 선택을 하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콘텐츠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콘텐츠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